스타를 읽어드립니다의 안진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 바로 김신영표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아직까지 방송이 안 됐죠? 그런데 저희 올드스타가 다녀왔습니다. 어디를요? 김신영 씨의 전국 노래자랑 녹화 현장을요. 자, 지난 9월 17일이었어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진행이 됐는데 1995회 전국 노래자랑 경기도 하남시 편이 열렸습니다. 자, 이는 오는 10월 16일 첫 방송되는 김신영표 전국 노래자랑 1회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다른 대구 편이 녹화가 되지 않았나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요. 김신영표 전국 노래자랑은 과연 무엇이 달랐는지, 그리고 직접 만나본 김신영 씨의 전국 노래자랑 MC를 맡은 소감은 어땠는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대구 녹화 진행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미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방송이라는 게 녹화 순서와 방송 순서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대구 녹화가 진행된 건 맞는데 제가 다녀온 9월 17일 이 하남편이 김신영 씨가 진행하는 전국 노래자랑 제 첫 번째 편으로 여러분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구편은 그것보다 이후 10월 16일 이후에 방송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왜 대구가 1회였을지, 아니 방송 순서는 뒤인데 왜 먼저 녹화를 했을지 생각을 해보면요, 아무래도 김신영 씨가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일종의 홈그라운드예요. 보다 편하게 더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 김신영 씨가 녹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배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유명을 달리하신 송혜 선생님께도 굉장히 남다른 곳입니다. 이 대구에는 송혜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송혜 씨의 아내인 서곡이 여사가 안장된 곳인데, 생전 송혜 씨는 아내가 묻힌 이 대구 달성군에 부부가 함께 묻히고 싶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송혜 선생님은 이 대구에 묘역이 조성이 됐습니다. 송혜 선생님이 묻힌 대구에서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 첫 진행을 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요? 저는 세대 교체를 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김신영 씨는 금의 환영, 그야말로 금색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신영 씨 입장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을 직접 출연한 적도 있어요. 1989년, 그의 나이 7살 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출연을 했는데, 아니 자료화면이 나올 만도 한데 왜 없냐고요? 예심에서 똑 떨어졌습니다. 김신영 씨가 그때 원래 아버지가 여러 이제 춤이랑 많은 걸 준비했는데 술을 한 잔 거하게 하고 올라가셔서 덤블링을 하고 여러 가지 재주를 보여주시다 결국은 예심에서 탈락하고 말았다는 슬픈 전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 텐데요. 김신영표 전국 노래자랑은 뭐가 달랐을까요? 일단 김신영 씨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감히 송혜표 전국 노래자랑과 달랐다는 이야기 자체가 조심스러운 거죠. 이는 제작진도 김신영 씨도 원치 않았어요. 아주 작게나마 이 김신영 씨가 송혜 씨의 이 빈자리를 메웠다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럴 엄청나게 큰 자리라는 뜻이죠. 하지만 MC가 달라졌으니 분명 변화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의 연령이 젊어졌어요. 이때 12팀이 참가를 했는데 12팀 중에 무려 5팀이 20대였습니다. 이 외에도 2030이 참가자의 절반이 넘었어요. 12팀 중에 7팀이 2030이었습니다. 그럼 최고령은 누구였냐면 조덕배 씨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을 부른 60대 남성이 이날 참가자 중 최고령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일단 김신영 씨가 MC를 맡았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러면서 젊은 층들의 관심도 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참가자 연령도 더 낮아지고 젊은 참가자들의 지원이 많아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 가수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존 전국 노래자랑은 조금은 트로트 일색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초대 가수를 보면은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일단 양희은 씨가 참 좋다를 부르면서 등장을 해서 MC인 김신영 씨를 소개를 했고요. 무대에 오른 김신영 씨와 함께 행복의 나라로를 불렀습니다.
양희은 씨, 올해 데뷔 52년차 가수인데 전국 노래자랑 첫 출연이었습니다. 김신영 씨와의 친분 때문에 기꺼이 무대에 섰다고 했고요. 김신영 씨에게 이런 조언을 들려줬어요. 욕심 내려놓고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그저 열심히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김신영 씨의 선배 개그우먼이자 소속사 사장이기도 하죠. 송은희 씨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를 불렀는데 꽃다발을 들고 나왔고 또 당 떨어질 때 먹으라면서 김신영 씨에게 사탕 목걸이도 걸어주었습니다. 송은희 씨 역시 이미 여러 차례 앨범을 냈던 가수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국 노래자랑 첫 출연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김신영 씨의 양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또 닮은 외모와 또 이런 여러 제스처들로 화제를 모았던 이계인 씨, 보릿고개를 불러줬는데 김신영 씨와 함께 서로 막 성대모사를 하면서 합을 맞추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하나 인상적인 건 장구의 신 박서진 씨의 등장이었어요. 이날 박서진 씨의 팬들이 플래카드를 들고서는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장구를 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본인의 노래가 아니라 다비 이모, 이 김신영 씨의 부캐릭터죠. 둘째 이모 김다비의 노래 주라주라를 장구를 치면서 부르는 특별한 무대를 꾸몄고요. 이외에도 박현빈이 샤방사방을 불렀습니다. 자, 걸그룹들도 나섰어요. 김신영 씨가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던 걸그룹 브레이브걸스가 히트곡 롤린을 불러줬고, 그리고 가수 에일리시의 보여줄게 무대도 들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아무래도 전국 노래자랑의 팬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트로트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향후 이런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출연을 할 거고요. 적어도 김신영 씨의 첫 전국 노래자랑 출연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축하해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초대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풍성한 무대를 꾸몄습니다. 자, 세 번째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요일의 남자가 일요일의 막내딸이 됐습니다. 자, 이전까지 송혜 선생님은요, 본인을 일요일의 남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전국 노래자랑은 일요일 오후 12시에 딱 방송이 됐죠. 그런데 김신영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일요일의 남자는 송혜 선생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의 여자는 다가서기 어렵고 본인은 일요일의 막내딸이 되겠다고요. 자, 막내딸은 키우는 재미도 있고 막둥이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막내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내딸 키운다는 생각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김신영 씨가 현장에 모인 분들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부탁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의 MC를 맡은 김신영 씨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한 김신영 씨의 답은요, 전국하고 외치면서 눈물이 나오고 울컥하더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신영 씨가 전국하고 선창을 했을 때 현장에 모인 이들이 너무 큰 목소리로 노래자랑 하면서 화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 울컥하면서 또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라고 보니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긴장을 했던 건 처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데뷔 때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첫 회 녹화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김신영 씨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거든요. 사실 어느 무대에서도 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큼 송혜의 후임, 전국 노래자랑에 주는 그 자리의 무게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진 건 처음 섭외 제안을 받았을 때의 심경이었어요. 김신영 씨한테도 첫 제안을 받았을 때의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왜 나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 나한테 전국 노래자랑 MC 제안이 왔다는 게 그저 감사했대요. 그래서 첫 녹화는 대구라고 말씀드렸죠. 대구로 가는 길에 스물스물 압박감과 부담감이 올라왔대요. 그러면서도 생각한 건 내가 또 하나의 인생을 배우겠구나 라는 게 김신영 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걱정도 들어요. 송혜 선생님은 전국 노래자랑에 모든 걸 바치셨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웬만해서는 진행을 안 하셨어요. 게스트로 참여를 했어도 그 외에는 오로지 전국 노래자랑에 투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김신영 씨는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특히
매일 데일리로 진행해야 되는 정오의 희망곡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김신영 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씩 정리를 해가고 있을까요? 정작 다른 방송사인데 KBS에서 전국 노래자랑 제안이 왔다고 했을 때 MBC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 제작진들이 더 축하해주면서 전국 노래자랑 녹화일은 빼주겠다고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라디오도 매일 생방송은 아닙니다. 대부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몇몇 요일은 미리 녹화해놓고 방송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 녹화하는 날만큼은 녹화로 빼주겠다고 흔쾌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벌써 라디오 진행이 12년인데 또 정오의 희망곡이죠. 정오에 이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전에 있는 한 의원에서 공진단도 마쳤대요. 젊다고 건강 과신하지 않고 미리미리 챙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는 프로그램인 만큼 아침밥도 꼭 챙겨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으면서 또 어느 지역에 가든 특산품을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을 유지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김신영 씨는 전국 노래자랑을 맡으면서 어떤 각오일까요? 일단 송혜 선생님의 마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을 묘목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전국 노래자랑 무려 42년 된 프로그램이죠. 이 42년 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감히 베는 게 아니라 본인은 그 나무 옆에 새로 심은 묘목이라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뭘 만들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전국 팔도를 돌면서 본인도 그 큰 42년 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나무 옆에서 김신영이라는 나무를 키워가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신영 씨다운 얘기를 했어요. 무대 위에 오른 참가자들 뭐든지 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뭐든지 하세요. 바지만 벗지 마세요. 혹시라도 바지를 벗는 일이 있으면 본인이 올려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보여줄 수 있는 걸 모두 하라고요. 본인도 이렇게 떨리는데 그 무대에 오른 비연예인들은 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충분히 모든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다. 이게 김신영 씨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자, 이 김신영 씨의 마음 위에 얼마나 이 전국 노래자랑이 잘 자라날 수 있을지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올드스타도 지켜보면서 또 즐거운 소식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